현대 과학의 우주론은 팽창 우주를 전제로 한 빅뱅 우주론이며, 빅뱅 우주론은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나왔다는 주장입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 초기의 대폭발을 주장하며 대폭발 가설을 빅뱅 이론이라 이름하여 이론이란 단어를 붙이고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혹은 대폭발은 실험과 관찰로 증명될 수 없는 기원에 관한 가설적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영상에서는 빅뱅 가설 혹은 빅뱅 이론이란 단어를 상황에 따라 번갈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빅뱅 가설 혹은 빅뱅 이론은 알고 보면 지극히 단순 유치한 발상입니다. 현재 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간을 되돌려보면 과거에는 아주 조금 더 작은 우주가 존재했을 것이고, 시간을 더 많이 되감아 조금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보다도 더 작은 우주였을 테고, 이렇게 한없이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가다 보면 원인의 무한한 퇴행은 논리상 있을 수 없으니 언젠가는 아주 작은 한 점에 도달해야 할 터이고, 따라서 지금의 우주는 이 한 점이 폭발하여 생겨난 것이 틀림없다 라는 추리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무지 작은 점 하나는 한없이 작기는 하지만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 곧 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고 그렇다고 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되므로 그저 한갓 양자적 요동에 불과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지만 무 그 자체는 아니되 또 한없이 무에 가까운, 딱히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점, 곧 아주 특이한 점,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일련의 사고의 결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빅뱅 우주론을 기정사실로 믿으며 대폭발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폭발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중 가장 빅뱅을 잘 증거하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곧 현대과학은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는 과연 빅뱅의 증거인가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무엇이며 이런 우주 배경 복사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나사가 빅뱅의 그림을 종 모양으로 그린 이유 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한 특이점의 폭발로 시작한 이래 지금껏 팽창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출발한 생각입니다. 1900년대 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인류는 우주를 태초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우주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으며 항상 그대로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다는 수학적 해가 나온 겁니다.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만 등이 이런 내용을 먼저 발표하였고, 뒤이어 조르주 르메트르 같은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풀이한 논문을 통해 우주의 팽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주 팽창 주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의 허블 상수 발표 사건입니다. 허블은 헨리에타 리빗이 그 전에 발표한 변광성의 밝기 변화의 주기가 길수록 그 별이 더 밝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또 베스토스 라이퍼가 그 이전에 발견한 적색 편의 현상을 음파에서의 도플러 효과와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주가 서로 멀어져가는 증거라고 해석함으로써 지구로부터 더 멀리 있는 별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소위 허블 법칙이란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팽창은 현대 세속과학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내지는 패러다임이 되고, 과학자들의 관심은 우주가 정말 팽창하는지의 여부와 그 증거를 발견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1964년에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빅뱅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964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위성에서 보내오는 약한 전파 신호를 좀 더 잘 잡아내기 위해 안테나 수신기에 들어오는 잡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음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수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안테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테나 안에 쌓인 비둘기 똥을 치우기도 하고 안테나 내부를 샅샅이 다시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혹시 이것이 우주론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뱅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둘은 1978년 이 우주의 잡음 발견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안테나 안에서 비둘기 똥을 치우다가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였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스토리입니다.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발견한 우주 잡음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짓고 이를 빅뱅의 증거라고 굳게 믿게 된 세속과학계는 빅뱅 우주론을 시발점으로 하는 우주 진화론을 발전시켜오며 오늘날의 표준 우주 모형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현대 우주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배경 복사란 우주의 모든 방향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같은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전자기파는 파장 대역별로 고유한 온도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특정 온도는 특정 파장 대역으로 해석되고 공간이 특정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특정한 전자기파 대역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으니 쉽게 말해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의 모든 방향을 측정해 보았더니 거의 모든 지점의 온도, 즉 파장 대역이 균일하게 같더라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럼 우주 각 방향의 온도가 같다는 것, 곧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전해져 오는 전자기파의 대역이 균일하다 라는 것이 어떻게 빅뱅의 증거가 되느냐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이 가열되면 열을 냅니다. 열을 낸다는 것은 물질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그리고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어 격렬히 운동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그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전도는 직접 물체와 닿아서 뜨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뜨거운 커피잔을 손으로 잡으면 손이 따뜻해지는 원리가 곧 전도입니다. 대류는 더워진 공기에 의해 따뜻함을 느끼는 원리입니다. 난로의 열기에 의해 달아올라 더워진 방한 공기가 나의 피부에 닿아 덥게 느끼는 현상이 대류입니다. 이에 반해 열복사는 열을 내는 근원, 곧 열원이 전자기파를 내보내고 이 전자기파를 다른 대상이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열이 전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즉 복사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방사인데요. 복사 또는 방사는 공기라는 매개물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태양 등 다른 항성, 은하의 전자기파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전달받는 것이 열복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열 복사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전자파로서 태양, 이글거리는 숯, 전열기의 니크롬선이나 사람의 몸에서도 나오고 있는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빌리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약 160GHz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 복사 에너지이며 이는 현대 과학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뜨거웠던 우주에서 발생한 빅뱅의 잔재라고 여겨집니다. 현대과학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기를 이런 우주 배경 복사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예측해낸 인물이 있고 이런 예측이 1964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의 실제 발견으로 확인되었으니 이는 이론에 의한 예측과 현상 결과 확인이라는 과학 모델에 부합되는 것이고 고로 우주 배경 복사는 과학적 사실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을 처음 한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입니다. 곧 조지 가모프는 만일 빅뱅이 있었다면 이 빅뱅은 아주 고온의 상태에서 출발하였을 거라는 가정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빅뱅 순간 형성된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 상태이던 초기 폭발의 잔재들이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백수십억 년 동안 식어왔고, 이렇게 차가워진 폭발의 에너지는 지금의 우주 공간을 아주 차가운 빛의 형태, 즉 파장이 늘어난 마이크로파 형태로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아노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등에 의해 모든 방향에서 2.7켈빈의 등방정이고도 균질한 평균 온도, 즉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관측되었으니 빅뱅 이론은 실제로 증명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우주 배경 복사, 곧 우주에 편재하는 미세한 온도의 차이 혹은 전자기파의 파장 대역의 분포 현황을 보다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려 더욱더 정확히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금껏 이렇게 발사된 우주망원경인 호브, WMAP, 플랭크 위성망원경들은 각기 우주의 지도라는 그림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맨 위에 있는 그림부터 1992년에 발사된 코브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여러 방향의 온도를 측정하여 바로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 곧 빅뱅의 증거이다 라고 발표한 우주의 온도 분포도이며, 그 밑에는 2003년에 발사된 WMAP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측정하였다는 우주 배경 복사의 그림이고, 맨 아래가 가장 최근에 발사된 플랑크 위성 망원경에서 내놓은 우주 배경 복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시기적으로 나중에 발사된 망원경일수록 더욱더 세밀한 온도 편차 혹은 균질한 온도를 보이는 우주의 온도 지도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주의 온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빅뱅이 더욱 잘 증명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뭔가 논리의 비약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사실, 곧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전해오는 온도, 혹은 복사 에너지, 또는 전자파의 파장이 대체로 균일하다는 것이 빅뱅의 증거이며 이로써 빅뱅은 증명되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접할 때마다 글쎄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는 과연 빅뱅의 증거인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좋은 과학 이론 모델인가? 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론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그 현상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같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 설명 제시가 가능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주가 깜깜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우주가 깜깜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가 깜깜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서 라는 이유 말고도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주가 깜깜한 이유는 우주가 너무 넓어서, 즉 빛을 발산하는 물체인 별과 은하라는 발광체로부터 우리 지구가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즉 빛 자체가 유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동안 빛의 세기가 현저히 줄어서, 다른 말로 빛의 피로도 현상이 누적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 다른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용파리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노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의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수사반장이 말하기를 이 마을에서 누구든지 갑자기 돈을 펑펑 잘 쓰는 놈이 나오면 곧
그놈이 범인이야. 그러니 그놈만 잡으면 사건 끝이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 살던 용파리가 돈을 물쓰듯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용파리를 붙잡아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 노인을 죽였지? 용파리는 아니라고 극구항변을 했지만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강압적 수사와 폭압적 언사에 감언이설로 어르고 겁주기의 용파리는 그만 지쳐버려서 차라리 거짓 자백을 하고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 자백을 하게 되고 사건을 해결한 수사관들은 전원 1계급 특진을 하게 됩니다. 뻔한 스토리이죠. 그런데 사실은 용파리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강원랜드를 가서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용파리가 돈을 갑자기 잘 쓰기 시작한 것은 카지노에서 돈을 딴 때문이고 부자 노인의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결국 용파리는 부자 노인 살해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주 배경 복사와 빅뱅의 등식과 거의 같습니다. 빅뱅이 있었다면 빅뱅 순간에는 무지 뜨거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아마도 138억 년쯤? 지금은 우주가 차갑게 식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 우주의 온도가 무지 차갑다. 고로 빅뱅은 증명되었다. 이런 논리와 갑자기 돈 잘 쓰는 놈이 범인이다. 용파리가 돈을 잘 쓴다. 고로 용파리가 범인이다. 라는 용파리 사건은 전적으로 논리의 흐름이 같습니다. 요점은 어떤 하나의 이론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론이 해당 사건의 유일한 원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빅뱅 이론에서 우주가 고루 차갑다는 사실과 부자 노인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인 용파리가 돈을 잘 쓴다 라는 것은 둘 다 정황 증거입니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와 달라서 해당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됩니다. 즉, 정황 증거는 사건의 관계자인 검찰, 배심원, 판사 등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느 오두막집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따뜻한 아랫목을 기대했는데 가보니 싸늘한 빈방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즉각 생각하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모양이군. 주인이 집 떠난 지 오래되었나 보네. 하지 6.25 전쟁 때 이 집에서 포탄이 터졌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주가 현재 차가운 이유는 그저 우주가 서로 너무 멀어서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우주는 원래 그럴 수도 있고 또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나와 그럴 수도 있고 등등 여러 다른 이유로도 설명 가능한 것이지 우주가 현재 차가운 것이 곧 빅뱅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고 다양한 정황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는 과학 이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좋은 예측 모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과학 이론의 모델이 되려면 기상천외하고도 엉뚱한 예상, 곧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 기발하고도 파격적인 예측이 나와야 하고 이런 예측이 실제로 관측됨으로써 검증되어야 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현상이 해당 이론에 따라 예견되어야 하고 이런 현상이 예측대로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좋은 과학 이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즉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현상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전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즉,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나 지구나
혹은 달과 같이 질량이 아주 큰 물체가 순간적으로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중력이 미치는 효과는 즉각 나타날까? 아니면 빛의 여행처럼 유한한 속도를 통해 다른 행성에 전달되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 뉴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중력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왜곡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둥그런 테두리를 가진 원형 테이블에 얇은 고무막을 펼쳐놓고 그 위에 볼링공처럼 둥글고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볼링공은 고무막 가운데를 움푹 패이게 합니다. 이런 고무막 위를 작은 당구공 같은 것들을 굴려보면 당구공은 가운데가 가라앉아 있는 고무막을 빙글빙글 돌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은 태양 뒤편에 위치해 있는 별의 경우 그 별빛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동안에 태양 주위를 스쳐 지나오면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므로 태양의 중력장에 의해 왜곡되어 실상은 그 별빛이 휘어져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대로 직선을 그은 연장선상에 별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인슈타인의 기발하기 짝이 없는 예상은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 1919년 개기일식 때 별빛에 휘어져 들어오는 현상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완벽하게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곧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시킨다 하는 유명한 선언이며 중력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큰 중력장 근처에서는 왜곡된 시공간으로 인해 시간조차도 다르게 흘러간다는 기발한 예상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상천외한 예측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매시간, 매순간 사용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장치에서 실제로 매일 사용되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검증,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지구 궤도상에 떠있는 인공위성에 미치는 중력의 힘과 지금 내가 도로상을 주행하며 달리고 있는 나의 자동차 안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서로 달라 그 결과로 인공위성과 나의 내비게이션 장치 사이에 시간의 지연 현상이 나타나므로 매 순간 그 차이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즉 보정해주지 않으면 내 자동차의 위치와 도로상에 있는 신호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오차가 몇백 미터 정도로 너무 커서 정확한 길 안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좋은 과학 모델이 되려면 이렇게 아주 엉뚱한 혹은 기발한 예상이 나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험과 관측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의 경우 대폭발 초기에는 밀도가 높아서 아주 뜨거웠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범상하고 진부해서 하품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예컨대 장터에서 뻥튀기 아저씨가 뻥 하고 갓 꺼낸 뻥튀기가 뜨거울 거라는 사실은 6살 코 흘리게 연고도 알고 땡치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뻥튀기 아저씨가 장작불을 떼서 뻥기계 몸통을 달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뜨거운 뻥튀기는 좀 기다린 다음에, 즉 조금 식은 다음에 먹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빅뱅의 경우는 어떤가요? 조지 가모프가 내놓은 예측, 빅뱅의 순간 온도가 매우 뜨거웠을 것이라는 예상은 기발하고 엉뚱한 면이 있나요? 대답은 NO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빅뱅 이론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은 기상천외한 예측과 실제 관찰 결과의 부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과학 모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조지 가모프는 우주 배경 복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나? 그리고 빅뱅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위키피디아뿐만 아니라 나무위키, 그리고 챗 GPT 등 인터넷에서 백방으로 뒤져보아도 조지 가모프가 빅뱅 순간의 온도를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말하기를 조지 가모프는 우주의 일반 역학 공식을 이용하여 우주의 초기의 온도를 예상하였다 라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조지 가모프는 누구이기에, 그 어떠한 천재이기에 그 존재 자체가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한 특이점의 초기 온도를 계산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2부 순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